생성형 AI가 적용된 첼로 스퀘어와 향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 소개, 그리고 스퀘어에 현재 적용된 사례, 향후 스퀘어의 생성형 AI 적용 방안과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을 보통 인공지능이라 하게 되는데 수십 년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주로 그 분석형 AI라고 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과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또 자동 번역, 자율주행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생성형 AI는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딥러닝의 하나의 분야로 생성형 AI가 발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등 컨텐츠 생성에 약간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성형 AI의 예로 좀 최근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LLM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그런 모든 유형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해에 작년 2024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과장된 기대의 그런 정점을 지나서 약간 거품이 빠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11월에서 한 4개월 지났으니까 더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떴던 이유가 2020년 말에 GPT라는 챗GPT 이런 서비스가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런 트리에 있는 요 박스 하나가 이제 LLM으로 보시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 GPT를 써야 될지 아니면 클로드나 여러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각각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하게 검색이나 RPA, 세일즈 이런 쪽에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업체가 또 진출해 있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최대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능하고 비용 문제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GPT 3.0을 발표하는 이후에 여기 좌측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발목을 잡았던 비용 문제도 GPT 경우에만 보면 2023년도에 발표했던 GPT-4가 $100 정도 있는데 2024년도에 발표된 모델은 거기에 한 10%, 한 90% 정도 비용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LLM이 학습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결과나 출력물을 내게 됩니다. 보통 텍스트나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그걸 낼 때 이게 딥러닝 기반이고 또 확률 기반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예시처럼 LLM이 답변을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출력을 할 때 나름 이제 확률 기반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질문을 하거나 동일하게 물어봐도 답변이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확률 기반이다 보니. 그래서 보통 그 부분을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세다, 이렇게 나와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모델 성능도 좋아졌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순차적으로 연산 처리한 CPU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병렬 연산 처리하는 GPU를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뜨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뭐 에이전트 AI 이런 기본 기술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LLM은 사용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만 줬는데 이제는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서도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질의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검색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주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이게 가능한 게 이제 LLM이 생각을 하고 뭔가 실행을 한다는 그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LLM한테 그러면 어떻게 실행하게 하냐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DB나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API나 어떤 뭐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LLM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색할 수 있는 API가 있고 뭔가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가 있어. 이런 정보를 LLM에게 넘겨주면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LLM이 자기가 알고 있는 툴들을 API에 접속하거나 뭐 DB 접속하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아니죠.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에 대한 적절한 답이 나왔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의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첼로 스퀘어에서 현재 AI와 젠 AI 활용하는 분야인데요. 적재 최적화나 뭐 라우팅 최적화 아니면 뭐 ETI 예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또 생성 AI 기반으로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코파일럿을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및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다음에 뭐 기술 혁신, 뭐 그런 공유하는 자리로 2월달에 라스베가스에서 매니페스트 2025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생성형 AI나 AI의 여러 가지 사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면 최적화 측면에서 물류 운영 최적화, 뭐 재고 최적화, 그리고 그다음에 ETA 측면에서 언제 뭐 물건이 도착하고 이 예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정제하고 통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측은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지정 버전의 챗GPT가 있는데 GPT에서 제공하는 그 스퀘어 GPT스를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인데요. 첼로 스퀘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허물 트래킹, 견적 조회, 적재 최적화, 그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물류 리스크 이슈 조회, 물류 시향 인덱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물류 리스크와 물류 시향 인덱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GPT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챗GPT에 접속을 하면 좌측에 GPT 탐색 부분이 있고 거기에 찰리 스퀘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GPTs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스퀘어 GPTs가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견적 조회나 적재 최적화, 그리고 유스 리스크 조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하단에 있는 로지스틱스 마켓 인텔리전스는 물류 시향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QR을 스캔을 하시면 직접 로지스틱스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잠깐 서비스 소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뉴스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수집해서 리스크를 판별하고 그 데이터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사의 GPT스도 동일하게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챗GPT가 이제 그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GPT스를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무료 사용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혹시 리스크나 이런 거에 기사를 검색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스 마켓 인텔리전스 GPT스인데요. 동일하게 QR을 스캔을 하시면 그 GPT스 바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운임 그래프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저 내부 물류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류 운영자들에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좀 제공하기 위한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코파일럿이라고 하면 부기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부기장. 그러니까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운영자들에게 내부의 방대한 문서, 그러니까 물류를 오퍼레이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서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빠르게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시스턴트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LLM에 물어보면 본인이 학습한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물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나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같이 LLM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LLM이 그 검색된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류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줘서 할루시에이션이나 답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즉시 견적 요청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같이 LLM에게 던지면 여기 녹색으로 보이시는 답변을 주게 되고, 아랫부분은 그다음에 운영자가 위의 답변으로 좀 부족하다 하면 이 답변을 생성하게 한 이제 참조하는 문서들, 그 문서를 아래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 기반의 물류 업무 데이터 추출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운영자가 어떤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 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받고 그걸 피봇을 돌려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IT 부서에 SR을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리드 타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에이전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의 역할은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물동량을 알려줬는데 뭐 정산 데이터를 알고 싶을 수도 있고 재고 데이터를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의미를 파악하는 용도의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저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에 있는 에이전트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위에 보시는 휴먼트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을 통과하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끼리 상호 이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물동 데이터 뽑아줘. 막연하게 그냥 뽑아달라 그러면 어떤 화주인지 어떤 기간인지 이런 이제 필수 제약 조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저기 보면 뭐 특정 기간이나 지역 기타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한국 공력에 12월 이하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그때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GPT스 이제 동영상 틀어드렸던 그 물류 리스크 감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냐, 그거 이제 그 사례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6만여 건의 글로벌 뉴스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류 리스크와 관련된 거를 우선 머신러닝으로 감지를 하고 있고요. 필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뉴스 제목하고 본문에서 국가나 항구, 뭐 선박, 그다음에 공항 이런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하는 이유는 모든 물류 리스크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물동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출을 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예. 그리고
그 기반으로 리포트를 생성해서 운영자에게 메일 또는 대시보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저희 밖에 부스에 보시면 GCC라고 하는 글로벌 컨트롤 센터에서 뭐 이렇게 지도 나오고 리스크 보이잖아요.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은 실제 운영자한테 이제 전송되는 메일인데요. 1월 25일 날 프랑스 항구에서 연극 개혁 활동으로 인한 파업이 발생을 했죠. 프랑스 항구. 그다음에 기사를 봤더니 프랑스의 르아브르 발음도 어려운데 르아브르 항구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물동을 찾았더니 한 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물동이 영향되는 물동이 있으니까 운영자한테 노티스를 주고 운영자는 이 메일을 받아서 이제 후속 조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그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 아까 봤던 그런 파이프라인을 타서 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성으로 노티스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스퀘어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챗봇은 사전에 정의된 어떤 룰 베이스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챗봇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래서 조금 여기처럼 분명히 봇은 상품 설명, 견적 조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사용자는 이제 자연어로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서 견적 조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룰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규칙이 없으면 그냥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냥 던지는 거.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여기 받아서 상담사를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니면 기존에 막 설명했는데 새로 또 뭐 물어보는 것처럼 대응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과거의 대화 이력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 기반의 챗봇을 AI 에이전트로 챗봇을 전환하게 되면 우선 LLM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가 기존 아까 보셨던 그런 레그라는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실어주면 우선은 챗봇이 알고 있는 데이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 기반으로 또 과거 데이터에 대한 과거 이제 티키타카로 이렇게 보사하고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도 기반으로도 답을 줄 수 있고, 또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기반이다 보니까 실행도 가능합니다. 실행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견적 조회가 바로 가능해? 그럼 견적 조회라는 그런 API나 그런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 처리 부분인데요. 근데 문서 처리를 지금 예전에는 운영자가 뭐 PDF나 JPG, 뭐 엑셀 오면 열심히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OCR이 각광을 받아서 OCR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OCR이 기본적으로는 요즘 문서에서 텍스트만 먼저 우선은 추출을 하죠. 텍스트를 추출하면 거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는 BL 넘버, 뭐 아이템 코드, 그다음에 컨테이너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 텍스트를 열심히 째려보면 어딘가에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키하고 밸류를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그 OCR에서 나온 데이터를 찝어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정제가 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서의 종류가 바뀌거나 문서가 뭐 새로 보던 문서네 아니면 뭐 커머셜 인보이스만 했는데 패킹 리스트가 들어왔네 이러면 새로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AI 에이전트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LLM이 문맥을 이해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나의 문서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정보가 두 줄로 돼 있으면 제대로 뽑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넘버, 실 넘버, 컨테이너 유형 뭐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으면 뽑기가 힘든데 AI 에이전트 기반 LLM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그냥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이상의 문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상세 테이블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2페이지부터 진행되면 친절하지 않게 컬럼이 없죠. 컬럼명이. 그다음에 데이터만 막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좀 올바르게 추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운영자들에게도 좀 더 기존의 데이터 추출만이 아니라 좀 분석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투 SQL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가
지난달 출도 착지 기준으로 물동을 알려주고 이건 그냥 데이터 추출이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물량을 차트로 그려줘. 이건 데이터 분석입니다. 약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던지면 에이전트가 추출하는 에이전트가 그리고 추출하는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추출하면 이제 차트를 굴려주는 에이전트한테 던기면 그 차트를 굴려주는 에이전트가 LLM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IT적으로 보면 개발 코드 작성을 잘합니다. 그거를 해서 코드를 LLM에 생성해주고 생성된 그 코드에 데이터를 넘겨주면 얘가 차트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맞추네요. 마지막으로 첼로 스퀘어에서 생성형 AI나 AI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데이터, 고객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최적화를 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결과를 젠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객이나 운영자 또는 파트너사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약적이고 오늘 그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이나 정제에 상당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해서 예측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